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5일 월요일이고요. 요즘 매매가 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매매를 쉬었습니다. 매매를 쉬고 그냥 관망하면서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그냥 눈으로 이렇게 제가 관심 있던 종목들을 따라가 보면서 내가 이 타이밍에 어 사고 싶은 샀다고 가정을 하고 장 마감 과제 어떻게 굴러갔는지 그런 걸 좀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장 마감한 후에는 주말 동안 제가 좀 좋게 봤다고 생각한 것과 앞으로 저의 투자 아이디어, 내가 어떤 종목을 앞으로 매수해야 되는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건가, 이런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스터디 한 것에 대해서 하나 그럼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좀 추려보니까 예시로 들고 온 종목들이 라원피플, 롯데정보통신, OCI 이렇게 세 종목이었습니다. 먼저 지수를 보면은 코스닥은 어디 날아갔네요. 코스닥이 그냥 코스닥이 네 코스닥이 날아가 버렸는데 일단 지수를 보면은 오늘 장 초반에 떴고 바로 이제 내려앉았다가 다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위엔 들어 올렸거든요. 코스피도 강보합보다 조금 올라갔고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정말 좀 애매한 위치에서 마감을 했는데 저는 이런 그림을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중간쯤으로 온 것을 보통 이런 뭐 십자도지라고 부르는데 위로든 아래로든 뭔가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보고 이거는 진짜 위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눌릴 수도 있고 어떤 그림을 그려도 정말 전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중립적인 상태라고 보고요. 음, 일단은 여러 가지 뭐 경기 지표라던가 그런 것들은 다 좋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을 결국에는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미선물은 많이 좀 상승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그게 우리나라한테 그대로 전해질지 그리고 이제 장 마감을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그동안 풀었던 이제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는 긴축을 이제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뭔가 금융 시스템이 갑자기 이제 망가지는 것을 좀 그 리스크를 보완하고자 이제 긴축을 시작하는데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긴축. 그런데 우리나라 의 가장 이제 G2 국가 중국이 긴축을 시작하면은 어 이제 유동성이 회수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좀 안 좋은 영향,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이제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언젠가는 올 뉴스긴 한데 이제 먼저 한 방 맞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고 이런 뉴스가 있을 때 증시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이렇게 계속 저도 공부를 하고 있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계속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해가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앞으로 어떤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해야 되냐 아이디어를 많이 굴려보다가 국민연금이 지분 확대한 종목에서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봤던 좋은 경험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매매를 했는데 백화점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매매 기록을 계속 보고 기록을 하면서 내가 잘된 좋은 경험과 이제 좋지 않은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좋은 경험만 저는 계속해서 이것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좋지 않은 경험은 점점 끊어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안 좋은 습관들을 많이 버리고 좋은 경험들에서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 보니까 국민연금이 지분을 확대한 종목에서 짧게는 한 1, 2개월 길게 봤을 때 6개월 이렇게 지나갔을 때 주가 상승이 많이 오르는 것들이 많더라는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왔고 라온피플, 롯데정보통신, OCI라는 종목을 좀 찾아냈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시가총액을 위에 표현을 해봤는데 라온피플
일단 이 순서대로 점점 큰 기업들이고요. 라온피플은 2,600억, 롯데정보통신은 현재가로 6천억, OCI는 2.7조 정도가 됩니다. 일단 정말 간단하게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서 어떤 기업인지를 봤어요. 라온피플은 AI 머신 비전 그리고 AI 교통 솔루션 이쪽으로 요즘 제일 핫한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쪽으로 하고 있고요. 롯데정보통신은 AI, IoT, 모바일, 클라우드 이것도 요즘 핫한 4차 혁명 기술을 하고 있고, 플랫폼 서비스로는 이제 이것도 데이터 센터라든가 IT 서비스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대략적으로 그냥 일단 보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OCI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수혜주로 꼽히는데, 태양광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폴리실리콘의 가격 결정이 이 OCI라는 기업의 영업이익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이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인상되는지 아니면 점점 낮아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운다면은 이 기업의 실적을 계속 유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은 저는 이 자료의 순서를 정보 입수, 그리고 재무, 확인, 그리고 이제 차트, 약간의 기술적 분석.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종목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트부터 먼저, 물론 차트가 제일 먼저 보이겠지만 차트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저는 어떤 이제 정보를 통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걸러야 될 종목들이 있잖아요. 매출액이 점점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그런데 ROE도 떨어지는데 이제 부채는 막 증가하는, 이렇게 뭐 좀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걸러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걸러내고, 그래서 걸을 것들을 걸러낸 것 중에서 그 다음 이제 차트가 예쁜 것을 보았을 때 높은 승률을 자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순서를 꼭 따르려고, 이건 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라온피플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국민연금공단이 3월 16일에 지분 공시를 했는데, 바로 일주일 뒤에 조금 더 매입을 했잖아요. 뭐 많이 매입한 건 아닌데 당연히 기간이 짧으니까 계속 국민연금은 연기금을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는 걸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샀다는 것은 이제 돈을 남겨 먹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 주식을 좋게 봤네. 그럼 왜 좋게 봤을까 하고 재물을 확인하는 거예요. 재물권을 확인하면은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했고 잘 모르지만 매출액이 계속 상승하다가 20년에는 한번 꺾였네. 코로나 때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 하지만 올해는 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네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올라가다가 한번 적자로 꺾이고 다시 한번 최대치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EPS가 증가를 하고, 이때 ROE가 정말 좋았는데 그래도 뭐 이게 나쁜 ROE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채 관리도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이제 차트적으로 넘어갔을 때 좀 계속해서 골짜기를 그리는 패턴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 계속 고점을 형성했던 이 가격에서 보는 거예요. 한 28,000원 내지 3만 원이 좀 안 되는 가격. 이 가격을 형성했을 때가 언제냐 보면은 이제 2018년에서 2019년 이 가격을 형성을 해줬는데, 이유가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꼬꾸라지는 이유는 2020년에 영업이익이 꼬꾸라졌잖아요. 적자로.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반토막 이상 날 정도로 훅 꺾였고, 그리고 이 기업이 이렇게 큰 가격 변동이 있는 이유는 소형주이기 때문에 수급 주체들이 들었다 놨다 하기 쉬운, 적은 돈으로 이게 가격 변동을 주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정말 좋은 타이밍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때 안전 마진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큰 수익을 단기간에도 낼 수 있는 게 소형주의 장점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골짜기를 잘 이용하면은 큰 수익을 또 낼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제 또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이것을 이제 그대로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정말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변동되는 이제 시황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감적으로라도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AI 기술, 머신 비전, 이제 머신 러닝에 대해서 수요가 사라지고 뭐 갑자기 더 좋은 기술이 생겼다던가, AI 교통 솔루션이 더 이 라온피플보다 더 강력한 업체가 등장을 해가지고 라온피플이 시장에서 소외된다거나 뭐 이런 악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 악재가 있을 때는 이게 당연히 백사학이 아니라 더 꼬꾸라지겠고, 만약에 라온피플이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지는 회사라면은 이게 더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비즈니스 모델을 확실히 이해해야지 이 추정, 영업 추정치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고, 그 밸류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다시 이제 리레이팅 하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럼 나는 어느 정도의 영업 마진을,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내가 매수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좀 더 좋은 타이밍에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순서거든요. 내가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을 매수하는 순서, 정보를 입수하고 재물을 확인하고 차트를 분석하고. 그래서 저도 아직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아직 매수를 하진 않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몇 번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좀 모니터링 해나갈 생각입니다. 바로 매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종목 롯데정보통신도 같은 순서로 해봤어요. 먼저 정보의 입수, 그리고 재무 확인. 제가 보는 재무가 정말 너무 간단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딥하게 들어가면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일단은 제가 이해하는 면에서 충분히 투자를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로 들어가는데, 롯데정보통신도 작년 12월에 한 10%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12%까지 2% 이상을 증가시켰고요. 그런데 이제 롯데정보통신을 보니까 매출액이 좀 잘렸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뭐 이때는 좀 비슷비슷한데 2021년에는 한번 그 400억대를 넘어서 바로 500억대로 넘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EPS가 3,000원대가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이 작년보다는 좀 높아질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100% 이상을 넘고, 이때 더 높았던 적도 있는데 뭔가 투자가 들어갈 이제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을 봤을 때 뭔가 신뢰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좀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2018년에 이제 가장 높은 고가를 형성을 했는데, 또 그냥 이때의 가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때 2018년에서 2019년 뭔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올라왔을 거고, 하지만 올해 가장 높은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 상단 뚫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투자에 무조건은 없지만 높은 확률로 뚫린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느 가격이든 뭔가 들어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투자를 합니다. 내가 5%를 먹든 30%를 먹든 저는 상관이 없고요. 5%만 먹어도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좋은 위치에서 많이 먹으면은 좋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이 이제 고수로 가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 OCI 같은 경우도 먼저 정보를 보면은 국민연금이 3%를 이제 지분을 늘렸는데, 바이든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많이 정책을 펼치면서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양광 산업에 꼭 필요한 원소재가 이제 폴리실리콘, OCI가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 규모로 큰 업체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폴리실리콘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실리콘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는데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높아지느냐, 이게 OCI의 주가와 저는 완전히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최근 3년을 봤을 때 가장 높고, 특히 최근 2년은 적자를 봤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엄청 눌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2018년보다 더 높은 주가, 그러면 봤을 때 18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있겠다 정도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물론 이전에는 막 60만 원도 형성했던 가격이에요. 그래서 물린 사람들이, 정말 장기 투자한 사람이 물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면은 계속해서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오늘은 한번 국민연금이 지분 확대한 종목 내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지분을 줄인 종목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추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자신 있는,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할 수 있는 막 그런 종목들을 한 번 더 추려가지고 이런 재무 보고 차트 보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내가 단타를 하든 장투를 하든 좀 언제든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는 승률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는 관망을 하면서 한번 스터디를 해봤는데 보시는 분들도 자기가 관심이 있기 전에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대로 종목을 한번 공부해 보면은 승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